두 번째는 때로는 익숙한 복장에 반전을 가하라 이랬어요. 익숙하기만 하면 글을 잘 안 읽어요.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고 여행도 가고 생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스케치도 하고 막 그런 메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꾸 발굴을 해야 돼요. 반전이라는 것은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길을 가다가 뒷모습이 머리도 길고 가름하고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 착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예, 여자가 됐든 남자가 그렇군 하잖아요. 근데 앞에 가서 이제 그분이 궁금해요. 또 내가 그 사람을 앞질러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원래는 딱 보니까 남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거기에 그 반전이 있어요. 네, 쉽게 있어. 그 다음에 그 소금 사막 같은 경우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우연히 사막을 이제 예를 들면 가면 얼음 호수였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비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상상력을 주잖아요. 그런 거를 끌어와야 돼,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지식만 갖고 끌어오고 아무리 인터넷 뒤져서 좋은 걸 쓴다고 해도요, 그 글은 좋을 수가 없어요. 독자가 금방 알아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쓸 때는 글을 읽다가도 이 단어 참 좋다. 꼭 메모하고 있다가 그 단어에 필요할 때 꼭 그걸 써먹어야 돼요. 예. 우리 사전 속에 다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모든 단어가. 근데 누가 빨리 발굴을 누가 언어 채굴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적세적소에 쓰냐에 따라서 그게 좋아지기도 하고 흔적만져는 돌멩이처럼 그냥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작가는 항시 굴러다니는 돌멩이에서도 보석을 찾듯이 찾아서 그거를 주렴을 해야 돼요. 꽤 맞춘다고 그러죠, 주렴. 꽤 맞춰야 되는. 누가 그거를 잘하냐에 따라서 그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는 그 성패가 달릴 수 있습니다. 화장입니다. 아빠가 화장을 합니다. 분장하는 거죠, 지금. 아빠니까 남자잖아요. 화장을 해요, 지금. 환한 웃음 더 환하게. 그 다음에 눈썹도 둥글게 잘 그리고, 고운 입술 더 곱게, 입술도 바짝 치리고. 이건 가로 열고 이렇게 했네요. 신나는 어르신 한마당 잔치에서 노래 부르는 엄마를 위해 아빠가 화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 화장의 전유물은 여자잖아요. 여자의 그 분들은 화장을 그 특권이잖아요. 남자는 요즘 와서 이제 조금 화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가 지금 그 어르신 잔치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빠가 이게 삐에로 분장을 하고 이제 그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모양을 시로 쓴 겁니다. 좌우를 버리다예요. 좌우를 버리다. 요거를 우리 그 담양군인협회 손수철 회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들은 늘 오른쪽을 고집했다. 밥상 다리들이 삐그덕거릴 때에도, 화장실 문틀 손잡이가 헐거워질 때에도, 밥 받아 먹으려고 뒤끝을 해결하려고 오른쪽, 오른쪽이라며 돌았다. 시간을 돌리는 바늘도 같은 편이었다. 구멍과 낯선 구멍이 어긋나지 않으려, 면과 면이 붉어지지 않으려 나사들은 드라이버가 시키는 대로 정수리를 들이댔다. 어쩌다가 나사의 관습에 방귀를 든 극지파를 보았다. 몇 시간째 버스 정류장 땡볕 아래 꼼짝 않고 있던 그가 온몸을 조이고 있던 나사가 모조리 빠져나간 뒤 자신을 열던 손잡이마저 내팽개쳤다. 그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온몸에 뚫린 구멍으로 구멍보다 더 큰 못들을
못이 박힌 줄 모른 채 못이에 못 들을 막혀가는 줄 모른 채 못이에 못 들을 받았을 것이다. 박힌 못들이 처음부터 그의 몸인 줄 알 때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의 정수리를 폭염망치가 쨍쨍 내리박자 그는 생의 중력에 눌리지 않았다. 나사의 좌우를 버리니 나사는 거대한 못이 되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나사가 아니고 나사 못입니다. 뭐 나사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나사는 순나사와 앞나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사와 그 나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볼록 내미는 부분 거기까지가 그 산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오른나사가요. 99%가 오른나사예요. 오른쪽으로. 나사 못이 됐든 뭐가 됐든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근데 왼쪽으로 돌리는 게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자전거 페달 있죠. 왼쪽 페달 이게 페달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걸 왼쪽으로 해놔야 감기지 그러면 풀려버려요. 그래서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풍기 날개 이것도 선풍기를 풀 때는 오른쪽으로 해야 풀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돌기는 이렇게 돌거든요. 또 예초기도 그렇습니다. 예초기 날 할 때도 그거를 이게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놔야 돼요. 거꾸로 안 해놓으면은 또 이게 다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사들은 늘 오른쪽을 고집했다. 뭐 문제 없죠.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니까요. 밥상의 다리들이 삐걱거릴 때에도 화장실 문 늘 손잡이가 헐거워질 때에도 밥 받아먹으라고 뒤끝을 해결하라고 오른쪽이라며 돌았다. 시간을 돌리는 바늘도 같은 편이다. 그 화장실 문이라든지 뭐 헐거워진 또 그 삐걱거리는 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금 나사로 조이고 있는 겁니다. 구멍과 낯선 구멍이 어긋나지 않으려 면과 면이 붉어지지 않으려 나사들은 드라이버가 시키는 대로 정수리를 들이댔다. 그러니까 면과 면을 맞춰야 나사를 박는 거죠. 면과 면도 없는데 나사를 박을 일은 없어요. 어쩌다가 나사의 관습에 반기를 든 극자파를 보았다. 극자파. 이게 띄어놨으면 좋았는데 붙였어요. 극과 자파잖아. 자파, 우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자파. 자기 쪽의 개파를 자기 자파라고 그래. 예. 그리고 보수적이고 국수적인 경향을 가진 단체를 우파라고 그럽니다. 몇 시간째 버스 정류장 땡볕 아래 꼼짝 않고 있던 그가 온몸을 조이고 있던 나사가 모조리 빠져나간 뒤 자신을 열던 손잡이마저 내팽개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물건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그는 더 이상 내팽개졌으니까 이제 나사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나사가 다 모조리 빠져버리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실을 하려고 하는데 도어록이 속에서 고장나면 빙글빙글 돌기만 하지 안 열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온몸에 뚫린 구멍으로 구멍보다 더 큰 못들 이제 못을 박아요. 이제 이 못이 다른 걸로도 변합니다. 못이 박힌 줄 모른 채 못 위에 못들을 막혀가는 줄 모르는 채 못 위에 못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았을 것이라고 하면 더 편한데 아래 것이 위에 것이 위에서 아래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헐거워졌어요. 이제 모든 것을 이게 조였다 풀었다고 다 빠져 있고 그럼 다시 맞추려면 헐거워져 있잖아요. 헐거워져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비비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맡긴 못들이 처음부터 그 몸인 줄 알 때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 정수리를 폭염망치가 쨍쨍 내리박자. 폭염망치는 뭐냐면 지금 햇살을 좀 그 구멍에다 박는 거예요 지금. 폭염망치가 쨍쨍 내리박자
그는 더는 생의 중력에 눌리지 않았다. 나사의 좌우를 버리니 나사는 거대한 못이 되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가 꼭 이렇게 좋아서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좀 중구난방으로 써졌어요. 왜냐면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넣어놨고요. 여기서 좀 오락가락 좀 많이 했어요. 질서가 정돈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텍스토로는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남의 보리함에서입니다. 가로 안에 다 하나 넣어보기는, 가로 안에 다 하나 넣어보기는 시조입니다. 그 남의 보리함이에요. 보리함인데, 제가 하나만 좀 더 그 반전에 약간의 묘미가 있는 것을 하나만 더 제가 적어온 게 있네요. 여기 달도둑이라는 그런 어떤 시인데요. 듣기만 했어요. 달도둑인데요. 이렇게 썼어요. 도둑이 창에 걸린 달 그냥 두고 갔다. 지금 도둑이 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창에 멋있는 달이 하나 딱 걸려있죠. 들어왔는데, 걸려있는데 도둑이 훔친 달을 둘 곳이 없어서 그냥 놓고 갔대요. 네, 그런 게 반전이에요. 네, 달을 저기 훔쳐가야 돼요. 너무나 좋으니까. 저 창에 뜬 달을. 근데 이 사람이 갖고 가도 그 달을 놓을 데가 없어요. 세상에 어디다 놓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달을 놓고 갔다는. 그게 반전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좀 빼먹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 그 남의 보리함인데요. 잘 아시지만 그 남의 보리함은 태조 이성계가 그 백일 기도를 하고 그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된 후에 남의 그 산을 영원히 변치 말라고 비단금자를 하사를 했어요. 비단금자를 하사해서 금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기도처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강화도 보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산사에 가면 홍련암이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그 정자같이 조그마한 그 암자가 있는데 그 홍련암하고 그 보문사하고 그 남의 보리암을 우리나라 3대 기도처라고 하니까 가시면 꼭 기도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소원 따위는 없고 빈 하늘에 부끄럽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리움 되지 못한 몸. 여기와 무슨 기도냐, 가로 열고 닫은 기도냐인데요. 별 아래 그냥 취해졌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리움이 되지 못한 몸.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좀 건강한가? 그분에 전화 한번 해봐야지. 또 아니면 그런 그 막연하게 막 생각들이 나는 분 있잖아요. 많이는 안 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 그리움조차 없다 보면은 이 사람 잘못 사는 거죠, 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르신들한테 제가 감히 그랬어요. 지금부터 돈을 어디다 쓰냐? 자식들에게도 주지 말고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그거를 친구에게 써라. 친구에게 그냥 팡팡 쓰라고 써 있는 대로 다. 왜 그러냐면 3명 친구를 얻으면 이 세상에 다 얻는다 했잖아요. 이제 물론 부인이나 이제 그건 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외롭거나 고독하다고 생각할 때 곧바로 전화 오면 나오시는 사람, 곧바로 전화 오면 밥 먹겠다고 하는 사람, 곧바로 전화해서 커피 하자는 사람, 곧바로 전화해서 산에 가자, 곧바로 여행 가자. 이런 사람을 3명 정도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라. 반드시. 그러니까 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사람 사귀는 데 돈을 갖다 다 쓰라 했어요. 그러면 이롭지 않게 살 수 있다. 모임 단체도 그냥 막 이게 얼굴만 내게 막 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본인만 바빠요. 본인만. 근데 진중어들 못해요. 정작 본인이 나 좀 외로운데? 그럼 누구한테 전화할까?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쁘긴 하고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나의 고아를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아파. 그러면 전화해서 내가 좀 아프니까 너 놀러 와. 나 말것 좀 해. 또 어디 좀 갈 데가 억새라가 좋다는데 청관산 한번 가보자. 아니면 어디로 가자. 오늘 요즘은 뭐 어디 맛있는 거 있다는데 가서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을 한 3명 정도만, 많이도 하지 마시고 정말 3명 있으면 이 세상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항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좀 지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곡비입니다. 곡비. 우리 곡비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곡비는 예전에 그 양반댁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은 대신 울어주는, 품삯 갖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곡비라고 합니다. 예. 유탈된 한 생애를 조촐하게 추모하니, 유탈됐다는 것은 이제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한 생애를 조촐하게 추모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 그거를 추모라고 그럽니다. 비손 후 붓을 들어 조사 쓰는 불면허가. 비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장독대에서 물 한 잔, 한 그릇 뜨놓고 이렇게 자식 잘 되라고 또 아니면 남편 잘 되라고 비는 그게 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손 후 붓, 정성을 다해서 이제 지금 조사를 쓰는 거죠.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조사라고 합니다. 바람결 푸른 잎마다 허천나게 울었다. 그러니까 바람결 푸른 잎마다 진짜 막 이렇게 바람 불어오면 허천나게 우는 거예요. 막 뭐 대잎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허천이라는 것은 원뜻은 몹시 굶주려서 지나치게 음식을 막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들이 바람을 다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쓸리는 방향이라든지, 아까 밀바 소나타 할 때 한쪽으로 쓸리는 모양이라든지, 낙엽 이파리가 이제 흔들리는 모양, 머리칼이 흔들리는 그런 걸 보고 바람이 지금 있구나 없구나 하고, 첫 번째로 이제 피부 촉감으로 이제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허천나게 울었다. 주어진 행으로시 재구생하기입니다. 개구리 발톱이거든요. 이 개구리 발톱은 그 미나리 아제비과라고 거기에 이제 속하는데요. 여러 해살의 풀이에요. 근데 3월에서 5월까지 피거든요. 그 개구리 발톱은 그 이파리가 꼭 개구리 다리 같이 생겼어요. 그 오리다리처럼 개구리 다리가 이게 물갈퀴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게 딱 벌리면 물갈퀴가 있어요. 오리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얀색 꽃이 이렇게 펴요. 그리고 약간 그 붉은 빛인데요. 뱀에 물리거나 또 어떤 그 상처가 났을 때 그거 이파리를 뜯어서 돌로 쪄가지고 이게 상처에다 싸매면 굉장히 해독 효과가 좋다고 그러네요. 산에 이 개구리 발톱 흔히 있습니다. 유심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놓고 상처 나거나 산에 뭐 산행을 하다거나 뱀을 혹시 작업하다 물리면 꼭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꼭 알아놓으시고요. 온순한 가지 끝에 축축하게 자라나는 발톱 아시겠죠? 혀끝으로 말문을 닫고, 말문은 혀끝으로 닫았어요 지금. 세상 소식에 귀먹어 여러 날 울어댔다. 이제 개구리가 지금 그 개구리 발톱이라는 게 지금 개구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다 이게 조금 개구리가. 답은 3, 4, 1, 2입니다. 답은 3, 4, 1, 2인데요. 보겠습니다. 수면 위로 3번이에요. 수면 위로 올라와 흩어진 구름의 발자국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바람이라고 위안한다. 꽃말이 위안입니다. 위안. 네, 꽃말. 개구리 발등에 첫 새벽이 내려앉고, 개구리 발등에 첫 새벽이 내려앉는다는 것은 이제 딱 해가 뜨면 펄쩍 뛴다는 거예요. 어떤 이게 쑥 올라오는 형상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꽃이 아니면 개구리 발톱이라는 꽃나무가 이렇게 크는 장면이죠. 개구리가 뛴다는 것은. 풀잎 끝 투명한 사슬을 풀어 뛰어오를 기세다. 쉿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시적 오류인데요. 투명한 이슬입니다. 이 사슬을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투명한 이슬을 딛고, 풀어가 아니고 딛고, 이슬을 딛고 개구리가 좀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개구리 발톱이라는 거 해서 이 개구리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첨삭학이네요. 첨삭학입니다. 삶은 달걀을 슬픔이라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시를 쓸 때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탈의실에 그 달걀을 3개에 뭐 얼마 2,000원, 1,000원 이렇게 팔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때 마침 돈이 별로 없었어요. 2,000원이 없었어요. 제가 1,000원인가 있어가지고 저걸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근데 시로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좀 어렵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달걀 나왔으니까 그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잘하시는 줄탁동기가 있죠. 줄탁동시라고 해요. 네, 줄탁동시, 줄탁동시 똑같이 쓰는 말인데, 이제 병아리가 이제 깨어나오려고 하면은 병아리가 이제 한마디로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속에서 찍는 데를 어미닭이 그 병아리 주둥이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그걸 턱 같이 찍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면 합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줄탁동시, 줄탁동기, 최탁동시 이렇게 말해요. 최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탁, 네, 똑같아요. 네. 껍질 속에 있으면 누구나 객석이 되지. 제가 지금 껍질 속에 달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여기를 보면 객석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저를 보면은 제가 객석인 거예요. 어두운 세상만큼 당신은 중얼거릴 테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는 말만 많잖아요. 예, 그냥 중얼중얼 말하고 그냥 안 좋은 것들이에요 지금. 예, 말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중심에 빛이 있듯이 생명의 중심에 빛이 있어요. 반드시 둥글게 떠다니는 독방 속의 사람들. 떠다니는 지금 이게 노른자입니다. 목욕탕에서 알몸의 꿈을 꾸지. 목욕탕에서는 다 알몸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노른자로 있어요. 근데 나도 지금 껍질을 깨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알몸의 꿈만 꾸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죠. 시적으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어떤 상황을 갖고 이게 기승전결을 생각하면 이 시를 풀 수가 없어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활딱 벗은 몸뚱이를 위아래로 거침없이 확인하고. 그래요. 남자들 가잖아요. 옷 벗었잖아요. 탁 속에 딱 앉아갖고 누워서 딱 그 다음 활딱 벗은 위아래로 다 훑어봐요. 그냥 남자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른자 위에 흰자 위를 비누 거품처럼 바르면서. 노른자가 지금 활딱 벗고 지금 탕수로 가서 샤워기 있는데 지금 비누를 흰자처럼 바르는 게 흰자 안에가 노른자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비생산적인 날개를 파닥이지. 여기서 비생산적인 것을 바꿔야 돼. 날 수 없는 날개를 파닥이지 이렇게 해야 돼요. 갑자기 비생산적인 건 잘못했는데 어미닭의 품에 들지 못하고 펄펄 끓는 물에서 비릿한 세상을 씻어낼 때면 침묵 같은 비명이 무참하게 쏟아졌지. 뭐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는 수화하듯 가슴으로 말하는 벙어리를 알 것 같아. 여기를 싹 지우고 가슴으로 수화하는 벙어리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 그냥 벙어리가 된다잖아요. 예. 가슴으로 수화하는 벙어리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 그들의 혁명을 껍질 깨듯 합니다. 그들은 의가 아니고요. 그들은 혁명을 껍질 까듯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그냥 허풍쟁이들은 그냥 거기서 뭐 별얘기를 다 하잖아요. 목욕탕에서. 그냥 혁명을 막 껍질 까듯 남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혁명이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희미한 기억을 둥글게 던져버리지. 모든 던져버리는 거예요. 희망 온도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 이 말인데 여기 이 말은 뭐냐면요. 삶을 달걀 세계에 2,000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분명히. 삶을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달걀 세계에 2,000원이라고 2,000원에도 있지가 아니고 2,000원이라고 쓰여 있어. 나는 그 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지 못하고 끝내 마음으로 품은 알몸씨 하나를 꺼낸다. 이게 1,000원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못 샀어요. 얼마나 먹고 싶어서 배고픈데 하여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나 하나 쓰자 이렇게 하고 쓴 거예요. 목욕탕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풍덩풍덩 탕 속으로 뛰어 들어갈 때
나는 삶을 달걀을 슬프도록 사 먹고 싶었어. 다른 곳에서 이거는 뱃속의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곳에서를 뱃속의 평화를 구하고 싶은 것처럼 평화를 허기지니까 먹어줘야 뱃속에 평화가 오잖아요. 안 먹어주면 꼬르륵 이제 나 밥 주세요 배에서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침만 삼키다 목욕탕을 나왔지. 절망도 습관이 되는지. 멋있죠? 절망도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 그냥 아까 그 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서울에 뭐 아파트가 30억 가고 40억 가고 그렇게 하면 뭐냐. 자기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그렇다 해서 그 아파트 팔고 촌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은 집값 오른다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금만 몽땅 내는 거죠. 예. 뭐 필요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삶은 달걀을 보면 또 다른 내가 껍질 속에서 비밀리에 부활을 꿈꾸는 것처럼 목욕탕은 내 슬픔의 입구라고 말하고 싶어. 내 자리 하나 꼭 넣어놔. 목욕탕은 나의 슬픔의 입구예요. 내가 이제 목욕탕 안 간다. 나 달걀 못 사 먹었어요. 저 목욕탕 안 가, 이제. 슬픔의 입구였어요. 정말로. 제가 이 슬픔의 입구를 쓰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쓴 거예요. 사실은. 슬픔의 입구. 목욕탕은 슬픔의 입구였어요. 그러니까 저 2,000원이었고 없어서 못 먹을 때 나는 뱃속의 평화를 잠재우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신 하나 써야겠다. 근데 뭐 잘된 신은 아니지만 그냥 장황하게 제가 쓴 겁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사막이네요. 허기진 소리들이. 허기진 소리. 여기서 허기진 소리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네. 허기졌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거죠. 네. 허기진 소리들이 더욱 환해지며 서로 먹잇감이 되듯 무서운 것은 포식자가 아니라 찾아야 할 먹잇감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 때를 기다려 식사를 끝내고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볼게요. 허기진 여기서 보면요 사막인데 여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우. 예. 허기진 여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게요. 허기진 소리들이 지금 배고프니까 깡깡거리고 막 소리를 내요. 더욱 환해지며 환해지다는 것은 지금 상대가 가깝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먹잇감이 되듯 서로 먹잇감이니까 먹고 먹히는 거죠. 네, 먹고 먹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포식자가 아니에요. 찾아야 할 것은 작은 먹잇감이다. 포식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지금 호랑이가 있다고 해서 쥐를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망정 이 쥐를 먹어야 돼. 당장 살아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호랑이한테 잡혀먹으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먹을 것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러고 도망가면 다행히 못 도망가면 또 맥히는 거죠. 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 식사를 끝내고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서 식사를 끝내요. 일단은 뭔가를 하나 잡아놓으면 물어뜯어서 이제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일로 지금 이렇게 피냄새가 가잖아요. 동물들은 10km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고 당장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지금 저쪽에 나를 잡아먹은 그 포식 나보다 더 우스운 놈이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을 때면 내가 와서 나까지 잡혀먹잖아요. 그게 이걸 딱 그래 잡아야지까지 사막이니까 아무것도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저쪽에 저놈들이 있고 저쪽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먹는 거예요. 약간 풀이 있는 곳 이제 은근을 해야 되니까 숨어서 먹어야 되니까 약간의 있는데 풀이 있는 거 약간의 풀이라고 했어요. 이 사막이니까요. 여기 나오죠. 여우가 제 발자국을 오래 천천히 하는 날. 자기의 따라온 것 이런 모든 것 자기 발자국을 모든 것을 첫째 핥아낸다는 것은 자기 흔적을 없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잖아요. 사막여우 얘기할 때 그 어린 왕자에서 그 뭐지 패넥 여우라고 해서 그 나와요. 원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것하고 틀리는데요. 이 여우가 한 40cm 정도밖에 안 돼요.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귀가 얼마나 넓냐면
귀가 20%를 차지해요. 여우에. 이 사진으로 보면 그 패닝 그 여린 왕자에 나오는 그 실제 여우를 갖고 썼는데 귀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그 패닝 여우, 그 사막 여우가 귀가 자기 그 부피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커요. 크고 이쁜데 왜 귀가 넓게 그렇게 해놨을까요? 소리를. 네. 그것도 하나인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열의 발산을 위해서. 오, 맞습니다.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저도 그거 옛날에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소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열의 발산을 막는 거예요. 체온을 조절. 네. 발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여우가 그런 그렇게 귀를 크게 하는데 귀가 그 여우는요. 이 개나 이런 것은 귀가 한쪽으로만 틀어진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떤 소리가 딱 하면 착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이 귀가 돌아가 이렇게. 이 여우는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대요. 동시에. 네. 여기서 이 각도를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막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시박이네요. 감나무 밑동 휘가마. 가지 하나 남김없이 덮어버린 것도 모자라 담장이 허공마저 붙들 기세로 뻗어나가는 가시박. 아버지의 설움을 목 조르던 바로 그 푸른 끈이었어요. 처음에는 푸른 끈이었어요. 이 설움.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감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지금 감나무죠. 따지고 보면. 아버지 올라가서 푸른 끈들이 아버지 목을 졸아요. 당신 이제 죽이겠다 이거죠. 바로 그 푸른 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그 위의 아버지마저 공중에 매단 내일이 두려운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여기서 공포죠. 공포. 죽음, 공포. 그러니까 요 가시박을 쓴 것은 꼭 가시박을 쓴 게 아니고 우리 가난이라든지 우리의 전쟁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상시켜서 쓴 거예요. 가시박만 가지고 이게 쓴 건 아닙니다. 앞뒤 어디가 있겠죠. 잘 써진 시입니다. 일기해 봅니다. 두 행이네요. 2행으로 됐는데요. 폭풍이 밀려오면 구름보다 더 빨리 해가 남아있는 땅으로 가요. 비 안 맞으려면요. 구름보다 빨리 딱 달려가가지고 해가 있는 데로 달려가면 돼요. 간단하죠. 시로는 간단하지만 사실 이렇게 쓰려면 참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자, 오늘은 우리 그 존경하는 송창근 그 담양의 그 회장님 네 분도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 권력 이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역설이란 또 무엇인가? 또 시에서 어떻게 반전을 해야 그 독자들이 흥미를 갖는가? 이처럼 그 시쓰기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결과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 수필을 쓰던 시를 쓰던 뭐 완성품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노리고 그 기쁨을 또 다른 타인한테 나눠주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교에 너무 치우치거나 저걸 묘하게 꼰다든지 해서 글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